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일단은 교재는 여러분들 1-2페이지 여기 한번 펴시면 되는데 1-2페이지 보시면 아까 제가 OT 시간에 설명드린 이 플로우를 밑으로 쭉 내려서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챕터 1, 2에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챕터 1, 2 여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챕터가 진행될수록 이 파란색 글씨가 밑으로 내려가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약간 내비게이터 기능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회계감사 첫 번째 챕터를 진행을 할 거고요. 첫 번째 챕터는 일단은 교재에 있는 내용 말고 제가 회계감사의 기본적인 이 개념을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책에는 없으니까 그냥 저 따라오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회사가 있고요. 회사가 재무제표를 만듭니다. 이러한 재무제표는 우리 정보 이용자 이들한테 전달이 되겠죠. 이게 기업법 2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용이 기업법 2에 했던 내용이랑 똑같으니까 복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회사가 재무제표를 만들고 정보이용자는 그런 재무제표를 활용해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이분들은 자, 근데 회사의 기본적인 특징은 뭐냐면 정보이용자가 의사결정을 한다. 예를 들어 정보이용자가 주주다라고 하면 이 회사에 투자를 한다. 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다. 이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여기서 엄밀히 말하면 회사의 경영진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임원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할 유인이 있느냐?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를 최대한 좋게 보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당기 순이익도 늘리고 자산도 높이고 이렇게 하고 싶은 유인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유인으로 인해서 정보이용자는 항상 뭐에 노출이 돼 있냐? 물론 회사가 무조건 이렇게 높인다라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게 존재를 하냐? 이걸로 인해서 리스크라는 게 존재해요. 위험하죠. 그러니까 언제든 회사에서 재무제표를 잘못된 재무제표를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줄이고자 누가 등장을 한다? 여러분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공인회계사가 등장을 하겠죠. 그래서 공인회계사가 화살표를 반대로 할까요? 공인회계사가 이렇게 재무제표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요. 요 감사 결과 뭘 낼 것이냐? 감사 보고서를 내줍니다. 그래서 감사 보고서에는 뭘 적어줄 거냐? 결론이 있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냐? 회사의 재무제표가 잘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도 있고요. 아니요, 잘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잘 작성되었습니다. 한 가지 종류가 있고요. 잘 못 작성되었습니다.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나중에 배울 거고 요것만 배우면 요걸 우리는 적정 의견이라고 하죠. 그래서 회사의 재무제표가 잘 작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찍어주는 거. 이게 이제 회계감사인의 감사 보고서인 거죠. 자, 근데 이렇게 가면은 상당히 이제 심플한데 여기서 이제 실무적인 아니면 이제 심리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무슨 이슈가 있느냐? 이 공인회계사 요분들의 특징인데요. 공인회계사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일단 전문직이에요. 여러분들이 회계사를 공부하는 이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잖아요. 어쨌든 공인회계사라는 게 대한민국에서 인정해주는 전문직이고 이런 전문 서비스, 전문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내가 어디 가서 굶진 않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직의 특성인데요. 모든 전문직의 공통적인 부분은 뭐냐면 누구를 위하냐? 의뢰인을 위해서 뭘 제공을 하냐? 최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최고의 또는 양질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의사를 예를 들어 봅니다. 자, 의사한테 의뢰인은 환자죠. 그래서 의사라는 직업의 가장 직업의 소명은 환자, 즉 의뢰인에게 최고의 전문 서비스,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서 환자의 병을 고치는 거예요. 이게 의사의 기본적인 소명입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죠. 변호사 의뢰인이라고 할게요. 의뢰인이 찾아옵니다. 내가 이런 법적 분쟁에 휘말렸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에서 승소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변호사는 의뢰인의 편에 서서 의뢰인을 변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즉 환자든 의뢰인이든 의사랑 변호사는 우리 고객의 만족도를 최고로 하는 겁니다. 전문 서비스를 제공해서 고객이 만족해야 돼요. 병을 낫게 해야 되고 우리가 소송에서 이겨야 됩니다. 자, 이거를 여기 대입해 볼게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 회계감사를 누가 고용을 하냐? 놀랍게도 회사가 고용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감사인, 공인회계사 입장에서 고객이에요. 회사가 고용하고요. 자본주의에서 돈도 누가 주겠어요?
돈 주는 사람이 고객, 왕이죠. 자, 이 사람이 왕인 거예요. 자, 그러면 상당히 희한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자, 우리는 고객의 만족도, 최고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런 전문직의 소명에 따라 얘기하는 거죠. 자, 필요한 거 뭡니까? 우리는 재무제표 제가 만들었는데 사실은 원래 우리 순이익 마이너스인데 제가 이번에 조금 플러스로 고쳤어요. 자산도 적은데 조금 늘렸습니다. 자, 이거 너네 우리가 고객이죠? 우리를 위해서 이거 감사 보고서에 원래는 X지만 O로 써줘. 자, 전문직 관점에서 보면 이게 맞죠? 왜? 전문직의 기본적인 소명은 고객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런 재무제표를 스무스하게 감사 보고서를 내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딱 느낌상 뭔가 안 좋다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무슨 느낌이 드냐? 이 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사회적으로 안 좋아질 겁니다. 자, 그래서 공인회계사만의 특징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인회계사, 영어로 CPA인데 여기서 말하는 P가 바로 퍼블릭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사라는 자격증 앞에는 항상 뭐가 들어가 있다? 공인회계사라는 게 붙어 있죠. 그래서 이게 공인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퍼블릭인데 퍼블릭을 우리 단어로 우리말로 하면 공공의, 공익의 이런 성격을 지녔어요. 그래서 공인회계사는 항상 누구를 선택해라? 고객은 2순위고 1순위는 누구다? 정보 이용자구나. 그래서 기본적인 전문직이랑 다른 형태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어디서 배운다? 챕터 2에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챕터 2도 배우고 챕터 3도 있는데 대부분 챕터 2에 있고 챕터 2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내가 해야 공익을 조금 더 생각을 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 챕터 3는 요거를 제도로 만들었어요. 외관법이랑 공인회계사법에서 제도로 만들어서 어떤 제도를 해야 정보 이용자를 위할 수 있을까. 기업법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런 거 있습니다. 감사인 지정제도 배우셨을 텐데 감사인을 지정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객이 고객 위주가 아니라 정보 이용자 위주, 공익 위주로 할 수가 있겠죠. 왜? 나의 고객은 회사가 맞지만 회사가 돈 주는 거 맞겠지만 나라에서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한테 비굴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나라에서 지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각종 제도적 장치로 보완해 주는 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회계감사의 제도, 무슨 취지 이런 문제가 나온다. 결국 어디로 다 귀결을 하느냐? 여기서 귀결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다가 가끔 이런 문제 나옵니다. 특정 제도의 취지를 서술하세요. 특정 제도의 효익을 서술하세요. 뭘 생각하면 된다? 퍼블릭이에요. 결국 정답은 퍼블릭으로 다 귀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중심을 좀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제도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납니다. 자, 그 다음에 배울 건 뭐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CPA에는 우리는 무조건 공익을 위해서만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자, 사익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회사의 편에 서는 회계사도 있습니다. 요거 영어 문제라서 모를 수도 있겠는데 퍼블릭의 반대말 뭡니까? 퍼블릭의 상대되는 말. 프라이빗이죠. 예, 맞습니다. 같은 P지만 얘는 퍼블릭이고 P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이 회사 편에서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는 회계사를 PA 회계사, PA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PA를 제공하면 회사를 위해서 재무제표를 만드는데 도와주고요. 감사인은 이러한 재무제표를 감사합니다. 그래서 큰 회사 관점에서 보면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회사는 중간에서 돈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PA 회계사랑 감사인이랑 서로 그냥 싸우는 겁니다. 마치 창과 방패의 싸움처럼 이렇게 가는 게 우리 회계감사 기본 플로우예요. 최근 트렌드입니다. 옛날에는 PA를 안 썼어요. 왜? 고객 만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 야 그러지 마 바꾼 거죠. 예, 각종 제도들로 보완이 됩니다. 조금 관련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큰 틀에서 관련이 있는데 이 프라이빗 서비스가 있고 퍼블릭 서비스가 있습니다. 회계감사고 PA 서비스예요. 자, 감사 보수, 우리 용역 보수, fee 관점에서 보면 퍼블릭이 한 100이라고 보면 이 프라이빗 서비스는 보통 한 30에서 한 60 정도 됩니다. 뭐 1억이라고 치면 한 3천에서 6천 돼요. 훨씬 낫죠. 자, 업무 강도. 우리 회계감사가 100이라고 치면 이 PA 서비스 강도가 몇이 될까요? 강도가 이것보다 한 2배는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 갑을 관계를 한번 따져볼게요. 여기서 가장 갑은 누구냐? 당연히 이 친구가 갑이에요. 정보 이용자. 국민들이죠. 이분들이 갑입니다. 자, 을은 누구냐? 당연히 여기겠죠. 을입니다. 을. 자, 그 다음에 정. 제가 잘못 설명드렸네요. 사실은 여기가 을이죠. 여기가 두 번째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을이 될 수도 있고 정이 될 수도 있고 실무적으로 왔다 갔다 하겠죠. 왜? 감사 계약이 체결하면 어쨌든 우리가 감사 보고서를 발행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자, 근데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 이분은 누구예요? 그냥 갑을 이게 병이죠. 이분은 그냥 정입니다. 정. 예. 강도가 일반 우리 회사에 비해서 한 2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실무하면 PA 용역을 한 개밖에 안 해요. 사실 감사 많이 하는데 PA 안 합니다. 시즌마다 한 개밖에 안 해요. 그 이상하면 화가 납니다. 이 스트레스를 푸는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예. 자, 회사가 요구하고 공인회계사 감사인이 요구하고 이거를 다 받아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감사인이 뭐라 메일을 쏴요. 회사 그대로 우리한테 포워드 메일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거를 또 우리가 해야 되고 회사가 요청하는 것도 해야 되고 감사인이 요청하는 것도 해야 되고. 자, 제가 왜 이런 말 하냐? 이게 결론이에요. 자, 결론이니까 제가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퍼블릭이 요거는 숫자로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자, 프라이빗 서비스. 내가 이 PA 서비스 잘 못했어요. 잘 못해서 감사 의견이 X가 나왔어요. 물론 이거 잘 못했다고 볼 수 없겠지만 어쨌든 내가 대응을 잘 못했어요. 자, 이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 일도 벌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요. 그냥 나는 요거 돈 받고 끝나요. 대신에 어떻게 되냐? 회사에서 날 다시 쓰지 않겠죠. 이런 무능력한 회계사라고 하고 안 씁니다. 그래서 결국 리스크는 없어요. 자, 근데 얘는 어떻게 됩니까? 무한한 리스크가 있어요. 왜? 만약에 내가 감사 보고서를 X로 내야 되는데 O라고 내버렸어요. 자, 이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정보 이용자가 투자를 잘못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가 소송을 걸어요. 너네 때문에, 너네가 낸 감사 보고서 때문에 내가 투자했다가 망했잖아. 알고 보니 X 재무대표가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네가 이걸 줬기 때문에 우리 손해봤다. 그래서 제가 있었던 예전 3.1회계법인 저희 본부에서 감사 피가 한 2, 3억인데 요걸로 한 150억 물어줬어요. 실제로. 예. 그러니까 엄청난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피가 이렇게 되고 강도가 이런지 아시겠죠? 예,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디가 나온다? 챕터 2에서 다룰 내용이에요. 기본적인 감사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공인회계사라는 건 상당히 공익적 측면이 중요하다. 요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의 핵심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드릴 게 뭐냐면 아니다. 교재 보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교재 한번 1-3페이지 가보실래요? 자, 거기 보면 이제 공인회계사란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이제 제가 파란색 글씨로 써놨습니다. CPA, Certified Public Accountant인데 퍼블릭에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기업회계 감시자로서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 이해관계자를 보호한다. 이 말이 뭐다? 회계감사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밑에 뭐 세무대리인, 여러분들 세법 배우죠. 그리고 세 번째 줄 경영전문가, 재무관리도 배우죠. 네, 그런 내용들은 약간 부차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공인회계사의 고유 업무, 정말 고유 업무는 회계감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뭐 네 번째 줄 끝에 가면은 뭐 공익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공인회계사의 업무를 규정하여 공익을 실현하도록 한다라고 해서 국민의 권익 보호, 기업의 건전한 경영,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게 기본적으로 공인회계사에 대한 내용이고, 자, 이제는 뭐 배울 거냐? 우리 첫 시간이니까 그래도 조금 재밌는 주제를 해야 됩니다. 첫 시간이니까 너무 힘들면 안 돼요. 자,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여러분들이 올해 9월에 합격을 했습니다. 자, 합격하시면 보통 어디로 가요? 다 회계법인이라는 곳에 가죠. 회계법인 갑니다. 자, 회계법인에 들어가면 크게 세 가지 부서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는 로스라고 합니다. 라인 오브 서비스 뭐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감사본부가 있고요. 물론 이거 감사본부라고 안 합니다. 두 번째 세무본부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텍스본부죠. 세 번째 재무자문본부, 파스,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리 서비스 아니면 뭐 딜 이렇게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일단 열로 들어갔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어디로 들어가냐? 여기로 가실 거예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자, 근데 제가 처음에 딱 입사하고 이쪽에 갔는데 명함을 딱 받았어요. 근데 감사본부라고 안 합니다. 뭐라고 써 있냐? 뭐라고 알 수 없는 영어가 써져 있었어요. 그 영어가 뭐냐? 어셔런스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어셔런스 본부라고 나와 있어요. 자, 어셔런스를 우리말로 하면 인증 업무예요. 자, 회계감사는 뭐냐면 인증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어셔런스 본부에서 하는 업무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비중이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이 정도 비중이에요. 그래서 결국 감사랑 어셔런스가 같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다른 이유가 인증 업무라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고요. 인증 업무는 뭐냐? 특정 항목에 대해서, 재무제표에 대해서 내가 감사 보고서처럼 뭔가 인증 마크를 찍어주는 걸 말해요. 세부적인 거 바로 뒤에서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 외에 그럼 인증 업무가 뭐가 있느냐? 이런 거 있어요. 최근에 핫한 거, ESG 이런 거. ESG가 뭡니까?
우리 뭐 환경, 뭐 기업 지배 구조,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니네가 이런 환경이나 기업 지배 구조나 아니면 S 소셜 사회적으로 어떤 기여를 하냐 이런 거를 어떻게 된다 보고서를 써서 외부 보고서 외부 기관에 인증 마크를 찍어와 이런 것도 인증 업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이슈입니다. 이거를 회계법인이 할 건지 뭐 누가 할 건지 이것도 이슈고 심지어 이런 거 미스코리아. 자 미스코리아 선발도 인증 업무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 실무적으로도 미스코리아 가면은 선발을 하면 심사위원 중에 한 명은 무조건 회계사예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이 직접 심사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분들은 무슨 일을 하냐면 요 인증을 해줘요. 이 미스코리아라는 게 생각보다 되게 주관적일 수 있잖아요. 외모가 내 스타일이면 막 찍을 수 높은 점수 줄 수 있고 이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 미스코리아 평가 기준이 상당히 엄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평가 기준에 맞게 했는지 니네가 인증 마크 찍어줘. 이런 업무. 제가 작년에 의뢰받은 업무 스타트업인데 핀테크예요. 핀테크가 뭐냐면 이 핀이 이제 파이낸스 관련된 이제 스타트업인데 얘네가 은행이랑 제휴를 맺으려고 해요. 자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너네 고객의 정보를 너네 아주 작은 스타트업 우리가 줘야 되는데 이거 유출되면 상당히 보안에 취약해.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너네 공인회계사 회계법인한테 뭘 받아와? 인증마크 받아. 무슨 인증마크? 너네 보안에 있어서 상당히 철저하게 돼 있다라는 걸 한번 받아오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게 다 인증 업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업무를 우리 어셔런스 본부에서 합니다. 대부분의 업무는 요거 감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외에 어셔런스 본부는 각종 회계 자문. 아까 PA 업무 말씀드렸죠? 요 업무 누가 한다? 여기서 합니다. 이런 업무 다예요. 자, 그 다음에 세무, 텍스. 텍스는 여러분들이 배우는 세법 관련된 내용이고 뭐 법인세가 한 90%이고 나머지 부가세, 소득세 뭐 이런 거 합니다. 그래서 뭐 국제조세도 있고 이렇게 다 있는데 그 다음에 파스입니다. 자, 파스에서는 아주 많은 일을 해요. 그래서 뭐 HR 서비스도 있고 아니면 재무자문이라고 해서 보통 제일 많이 하는 게 M&A입니다. 자, M&A를 하려면 기업을 사고 파는 거거든요. 기업 인수랑 합병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는 거예요. 왜? M&A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회사의 가치가 얼마냐예요. 얼마에 계약을 할 거냐. 이렇게 중요하겠죠. 자, 얼마에 계약을 할지 보기 위해서 가장 근거가 되는 건 일단은 재무제표입니다. 그래서 이 재무제표에 대해서 이건 어떻게 형성되냐. 재무제표에서 뜯어봐요. 그래서 요거를 영어로 FDD라고 하고 우리말로 Financial Due Diligence라고 하고 얘는 재무실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사를 해서 실제로 회사가 제시한 재무제표가 맞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비슷해요. 뭐랑 비슷하다? 감사랑 조금 비슷합니다. 근데 방향이 조금 달라요. 나중에 실무 가시면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를 할 거냐? 요거는 재무제표는 결국 뭡니까? 과거 사건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회사의 가치는 결국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미래에 얼마나 얘가 실적이 날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뭘 들어갈 거냐? DCF 있죠, 이런 거.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 그냥 밸류에이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가치 평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DCF. 그래서 이제 절대가치법, 상대가치법 이렇게 나오는데 절대가치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그래서 이런 거 많이 하고요. 그리고 뭐 상대가치법을 해서 멀티플, 그래서 뭐 PSR이나 뭐 이런 거, 유사회사 정의사 하는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의 가치를 정하고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입사를 할 때 80%는 여기로 갈 거고요. 10% 정도만 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아주 많을 거예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보통 여기로 입사를 해서 2년에서 3년이 지나면 이제 영어로 이제 트랜스퍼라고 하는데 특퍼 기회가 있습니다. 버튼을 누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다른 본부로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안 보내주잖아요. 퇴사한다고 하세요. 예, 퇴사한다고 뗐으면 보내줍니다. 실제로 먹혀요. 제 친구가 그래서 3일 감사인데 일로 갔습니다. 예. 그래요. 예. 어쨌든 기회는 많으니까 일단은 감사해서 가는 거 저는 추천드려요. 왜 그러냐? 자, 인증 업무 있으면 감사를 하잖아요. 감사를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재무제표에 대해서 보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이 재무제표에 있는 내용들이 다 여기랑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 중급회계 단원 중에 법인세 회계 별로 안 좋아하죠. 예, 법인세 회계. 자, 법인세 회계 이연법인세 자산이 있습니다. 자, 이거 텍스 관련된 거예요. 텍스를 알아야 내가 법인세를 알아야 요거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연법인세 자산 관련해서 텍스팀에서 이런 거 많이 해요. 이연법인세 자산 자산성 검토, 실제 이 자산을 실현할 수 있는지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이런 거 할 때 여러분들 텍스에서 세무조정계산서나 아니면 자산성 검토 보고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어깨너머로 배울 수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무제표에 FV의 PL 금융자산이 있어요. 자,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밸류에이션 받아요. 파스팀에서 합니다. 파스팀에서 한 밸류에이션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보고 검토를 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요거 방법도 배우겠죠.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깨너머로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시작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너무 감사를 싫어하지 마세요. 감사 좋습니다. 되게 안정적이고 괜찮아요. 예. 어쨌든 예, 그렇게 되고 저희 같은 경우도 제가 3일 입사 동기가 8명인데 지금 2명 남았거든요. 한 분은 여기, 한 분은 여기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분은 둘 다 이제 디렉터, 이제 파트너 준비하고 있는데 두 분 다 한 분은 이제 둘 다 여기서 시작했는데 한 분은 여기로 옮겼고 나머지들은 다 떠났어요. 저처럼 이렇게 로컬 회계법인으로 올 수도 있고 한 분은 금감원 갔고 한 분은 한국은행 가셨고 한 분은 퍼스팅 갔다가 개업하시고 다 증권사 가신 분도 있고 이렇게 진로는 다양합니다. 네. 됐죠? 이렇게만 보시면 대충 이제 이해는 가실 거예요. 자, 교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 1-3페이지 그 밑에 1.1을 볼게요. 자, 공인회계사의 직무 범위인데 거기 이제 표를 보면 맨 왼쪽이 인증 업무, 오른쪽이 세무자문, 회계자문, 재무자문인데 내용은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뭐만 보시면 되냐면 거기 독립성 요건의 동그라미 쳐져 있는 거 이것만 보시면 돼요. 독립성이 도대체 뭐냐? 기업법 2를 배워서 이해하신 분들은 뭐 편하실 텐데 만약에 내가 독립성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다. 어떻게 보시면 되냐? 퍼블릭이라고 써주세요. 그냥 잘 모르겠으면 그냥 퍼블릭이에요. 이건 어디 가서 배운다? 챕터 2에서 배울 겁니다. 이 독립성이라는 내용을 배울 거고 그래서 인증 업무는 반드시 퍼블릭 요건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공익을 위해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나머지 보세요. 세무자문, 회계자문, 재무자문 뭡니까? 우리 전문직의 기본 소양, 고객에게 최고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퍼블릭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증 업무만 퍼블릭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그냥 테마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테마. 혹시나 시험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요새 가장 이슈가 되는 우리 산업이 뭐가 있냐면 다 아시겠지만 AI입니다. 그래서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냥 시험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자, AI가 발달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앞으로 미래에 없어질 직업 1위가 회계사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이럴 수 있겠죠. 자, 문제가 나오면 서술하면 되는데 정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없어진다고 쓰시면 안 돼요. 자, 이러면 진짜 오답입니다.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모르시는 거예요. 본인의 생각을 적는 게 아니에요. 자, 정답은 당연히 없어지지 않는다예요. 올라간다예요. 자, 그 이유를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업무의 성격 측면, 두 번째는 책임 측면입니다. 자, 첫 번째 업무입니다. 이게 기술이 발달한다고 해서 업무가 줄지 않아요. 자, 그렇게 따지면 우리 산업화 시대를 거쳐서 지금 정말 이제 4차 산업 시대인데 우리는 하루에 한 2시간만 일해야 됩니다. 기술이 정말 발달해지고 편해졌기 때문에. 근데 그런가요? 아니죠. 오히려 야근도 많이 하고 점점 더 사회가 더 복잡해짐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이 늘어납니다. 아까 얘기했던 ESG 이런 거 옛날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술이 제가 기술 아래로 써놨네. 자, 기술이 발달하면 업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의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전문직이라는 게 결국 업무에 있어서 기술이 발달하면 그러한 기술을 활용하는 거지 그 기술이 대체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수술을 로봇이 해준다고 칠게요. 자, 이때 의사 없이 수술을 한다. 되게 불안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누군가는 실제 업무를 함에 있어서 의사결정도 해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을 통해서 전문적인 경험을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의사결정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업무적인 측면에서 서술할 수 있고요. 저는 이게 조금 더 강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책임이에요. 결국 회계감사든 뭘 하든 이런 전문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만약에 AI가 회계감사를 하고 감사 잘못했어요. 소송 걸 수 있을까요? 되게 애매하죠. 누가 책임을 집니까?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책임질 누가 필요하다? 사람이 필요해요, 결국. 예, 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징벌적 성격을 가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회가 정말 혼란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책임 문제도 있기 때문에 AI가 발달을 하더라도 공인회계사는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확신을 갖고 하세요. 예, 이것 때문에 회계사 공부 안 해야겠다? 예, 말도 안 되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4페이지. 그리고 제가 여기 이제 쭉 보시면 그 손 CPA 팁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이게 뭐냐면 이거는 제 개인적인 그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이렇게 쓴다는 얘기인데 그거 말고 중간에 그냥 일반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흰 바탕에. 그거는 대부분 기준서 문장이에요. 그리고 거기 있는 팁은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팁을 읽으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기준서나 이런 원문은 다 일반 흰 바탕에다 써놨다. 이렇게 구분을 지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별로 이제 와닿지 않는데 나중에 뒤에 가시면 많이 와닿으실 거예요. 제가 내용을 많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가볼게요. 인증 업무 개념 체계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게 바로 요거예요. 인증 업무. 우리가 얘기했던 요 어셔런스. 요거에 대한 기본 내용을 배우고 감사를 갈 겁니다. 자, 다 배웠고. 자, 인증 업무는 일단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높은 수준의 확신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 보통 수준의 확신이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 자, 여러분들이 건강 검진을 받는다고 할게요. 건강 검진도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이 건강보험공단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일반 검진이 있고요. 일반 검진이 있고, 아니면 돈을 더 주면 뭘 하냐? 프리미엄 검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검진을 보통 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죠. 건강 검진을 한 결과 특별하게 이상한 점은 없습니다. 예, 이상한 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와요. 자, 근데 프리미엄을 하면 어떻게 하냐? 뭐 내시경도 하고 MRI도 찍고 그런 결과 당신의 몸은 깨끗합니다. 건강합니다. 이런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확신의 종류가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높은 수준으로 내가 확신을 줄 거냐, 그러니까 조금 더 강하게 할 거냐, 아니면 보통으로 줄 거냐, 이렇게 의견을 표명한다라고 저희가 표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무제표에 대해서 내가 높은 수준으로 확신을 준다, 이게 감사고요. 조금 낮게 주겠다, 검토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검토 업무를 한다, 조금 재무제표에 오류가 많을 수도 있고요. 감사 업무를 한다, 오류가 적을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럼 한 가지 주의할 거. 자, 여기가 100%라고 가정했을 때 절대 100%는 안 됩니다. OX로 나올 수도 있겠죠. 절대 OX는 100%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높은 수준이 과연 몇 프로인가? 그건 저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어쨌든 어느 정도 100%보다는 낮은 정도로 제공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요 왜 100%가 되지 않는지는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거기 교재부터 일단 보면은 일단 2.1 인증 업무의 기본 개념 보면 뭐 내용 쭉쭉 나오는데 그 뒤에 가서 볼 거고, 그 밑에 인증 업무 형태부터 볼게요. 이게 이제 OX로 나왔는데 당연히 둘 다 인증 업무이기 때문에 독립성 요건이 있어요. 즉 퍼블릭을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신의 성격을 보면 적극적 확신이 있고 소극적이 있는데 당연히 높은 수준의 확신은 내가 적극적으로 확신을 주는 거고 제한적 확신은 소극적 확신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합리적 확신이 높은 수준, 제한적 확신이 보통 수준,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문제가 어디서 나왔냐? 그 밑에 인증 보고서 표현 방식, 요게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합리적 확신은 아까 제가 건강검진 말씀드렸듯이 당신 몸 깨끗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주는 거고요. 제한적 확신은 어떻게 주냐면 부정의 부정이에요. 특별한 게 이상한 게 없습니다. 부정의 부정,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한 발 빼는 겁니다. 이렇게 실제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11단원 가서 감사 보고서를 배우면 감사 보고서에 어떻게 써 있냐면 재무제표가 공정하게 표시되었습니다, 이런 식의 문구가 보고서에 들어가요. 나중에 14단원 가보시면 이렇게 오른쪽처럼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합리적 확신 업무는 회계감사, 오른쪽 제한적 확신은 재무제표 검토, 이렇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가보시면 문제 한번 볼게요. 작년도입니다. 재작년 23년도에 OX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문제 1 물음 1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면 어떻게 OX 문제를 푸느냐?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뭐 회계감사의 개요에 대한 설명이 다 나오고 각 항목별로 적절한지 여부를 기재하고, 그러니까 OX를 여러분들이 표시한 다음에 X라고 하면 이유를 쓰고 O는 이유를 안 써요.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OX 문제의 가장 스탠다드한 형태예요. 그래서 읽어보면 제한적 확신 업무에서 인증인은 수행된 절차와 입수된 증거에 근거하여 인증 대상 정보가 중요하게 왜곡 표시되지 않았다는 정보를 전달한 형태로 결론을 표명한다. 자, 이거는 뭐냐? 중요하게 왜곡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강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적극적 확신이죠. 소극적 확신처럼 뭔가 공정하게 표시되지 않은 부분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는 거죠. 자, 이렇게 쉽게 나와요. 어렵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인증 업무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이제 뭘 볼 거냐? 우리 인증 업무의 구성 요소를 한번 볼 겁니다. 이건 좀 지울게요. 지우기 아깝긴 한데 지우겠습니다. 자, 인증 업무의 구성 요소인데 회계감사를 예시로 들어야 여러분들이 쉽습니다. 그래서 인증 업무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볼 건데 똑같아요. 아까 봤던 내용을 조금 더 단순화시켰습니다. 일단은 재무제표가 있고요. 재무제표에 대해서 뭐가 나옵니까? 회계감사, 회계감사를 받고 감사 보고서가 나옵니다. 자, 재무제표는 누가 작성하느냐? 회사가 작성해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누가 하느냐? 회사의 경영진이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정한 사람을 언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책임자를 써주는 거예요. 경영진이 책임을 집니다. 자, 그 다음에 감사 보고서는 누가 쓴다? 감사인이 써요.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공인회계사가 아니라 감사인입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챕터 2에서 3에서 배울 겁니다. 자, 일단 재무제표부터 볼게요. 아니다, 이것도 봅니다. 자, 감사 보고서 결과 뭐가 나오냐? 잘했다, 못됐다 이렇게 결론이 나올 거고요. 이런 결론을 누가 이용한다? 정보 이용자가 이용을 하는 겁니다. 정보 이용자가 의사 결정에 이러한 감사 보고서를 활용을 하는 거죠. 자, 먼저 재무제표부터 보겠습니다. 자, 재무제표는 뭐에 따라 작성이 되냐면 우리 갭에 따라 작성이 되는 거죠. 일반 기업 회계 기준도 있고요. 한국채택 국제 회계 기준도 있고요. 공익법인 회계 기준도 있고요. 여러 가지 회계 기준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가 다 달라져요. 형태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뭘 정해야 되냐? 캡을 정해야 돼요. 자, 나중에 여러분들, 이것도 여담인데 나중에 이제 실무를 하게 되면 이제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배웠던 회계 지식을 막 사용해요. 근데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제 저희 법인에 이제 수습회계사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FV, PL, 요거 금융자산 요거에 대해 감사를 해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금융자산이 FV, PL로 안 쓰고 매도 가능 증권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어서 회계 처리가 살짝 달라요. 근데 그 친구가 요걸로 회계 처리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잘못됐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형준아 지금 죄송합니다. 미안하다. 자, 어이구 잠깐만. 자, 그냥 갈게요. 네. 자, 금융자산 너 IFRS는 배운 거 알겠는데 지금 이 회사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야. 그렇기 때문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서를 봐줘라고 해서 봤더니 맞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 중요한 건 어떤 갭이 뭐냐에 따라 재무제표가 천차만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실무 나가서 IFRS 많이 할 것 같잖아요. 전체 클라이언트 중에 정말 큰 클라이언트 제외하고 다 K갭입니다. 한 90%가 K갭이고요. 한 10%만 IFRS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런 생각 들겠죠. 아씨 다시 공부해야 되나? 자, 그럴 필요가 없어요.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이제 한국어를 할 줄 알잖아요. 북한 가서 언어에 대한 걱정을 크게 할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대충 하면 됩니다. 말은 통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뭔가 새로 배운다라기보다는 일부 조금만 달라요. 예를 들어 뭐 퇴직급여 충당금, DB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확정 급여 제도 같은 경우에는 퇴충 평가를 합니다. 근데 우리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그냥 추계액으로 가요. 실제로 훨씬 더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밖에 없어요. 어쨌든 이런 갭 디퍼런스에 따라서 재무제표가 달라진다. 이거 보시면 되고요. 자, 또 알아봐야 될 게 이겁니다. 감사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는 뭘 찾아야 되냐면 증거라는 걸 수집해야 됩니다. 자, 아까 얘기 드렸듯이 OT 때 재무제표라는 거, 우리 회계라는 건 결국 과거의 데이터, 과거의 경제적, 회계적 사건,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고 이 거래에 따라 재무제표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 증거라는 건 결국 뭐냐면 이 재무제표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건이 맞는지 확인해 주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어릴 때 좋아했던 만화 영화 중에 명탐정 코난이라고 있습니다. 저만 아는 건 아니죠? 네, 조용해서 뜨끔하는데, 자, 코난이 있고, 자, 감사가 있습니다. 자, 코난에서는 항상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건이 벌어져요. 대부분 살인 사건이죠. 자, 회계감사에서는 대부분 100% 재무제표가 주어집니다. 자, 코난에서의 끝부분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범인이 나옵니다. 재무제표의 결론은 우리 감사 보고서예요. 자, 이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 보고서의 근거인 재무제표에 대한 증거. 범인에 대한 이 사건을 토대로 법리라는 증거를 찾아야 돼요. 결국 이 둘의 공통점은 증거를 찾는 겁니다. 사건도 그렇고요, 재무제표도 그렇고 결국 과거에 벌어진 특정 팩트예요. 이거를 어떻게 한다? 증거를 찾아서 이 증거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거. 이게 바로 회계감사입니다. 그래서 회계감사라는 게 증거 찾는 게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다면 이 증거는 뭘 통해 찾는다? 이미 배웠습니다. 깼습니다. 이게 우리 회계감사 기준에 따른 감사 증거를 수집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인증 업무의 모든 요소를 다 봤어요. 자, 어디 보시면 되냐? PPT 보셔도 되고 교재 보셔도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볼 거냐? 일단 첫 번째, 인증 업무의 5가지 구성 요소 중에 첫 번째 3자 관계입니다. 3자 관계라는 게 뭐냐면 3명, 반드시 3명이 있어야 돼요. 인증 대상을 만들어주는 사람, 인증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주는 사람, 인증인이라고 하죠. 세 번째,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 요 3명이 다 합쳐서 3자 관계죠. 자, 두 번째, 적절한 인증 대상, 재무제표인 거죠.
인증 대상이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적합한 준거 기준. 어렵죠? 준거 기준이 이겁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인증 대상을 만드는 기준점이 있어야 되겠구나. 3번. 4번.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 자, 충분하고 적합한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뒤에 가서 배웁니다. 충분한 게 뭐고 적합한 게 뭔지 챕터 4에서 배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합리적 확신 업무 또는 제한적 확신 업무에 적합한 형태의 서면 보고서. 이게 마지막 5번인 거죠. 이게 인증 업무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실 때는 이 정도는 그냥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면 그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잠깐 앞에 1-4페이지 가보시면 거기 인증 업무의 기본 개념 보면 이제는 좀 읽힐 거예요. 아까는 안 읽혔던 개념인데 인증 업무는 공인회계사가 준거 기준에 따라 기초 인증 대상을 측정하거나 평가의 결과에 따라 인증 대상 책임자가 아닌 의도된 이용자가 정보 이용자죠. 정보 이용자가 가진 신뢰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게 설계된 결론을 표명하기 위해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이다. 상당히 어렵죠? 우리 인증 업무 개념책에 나온 인증 업무의 정의인 겁니다. 즉 특정 대상에 대해서 재무대표 감사라고 하면 재무제표겠죠. 제3자가 볼 때 신뢰할 수 있도록 제3자는 정보 이용자가 볼 때 신뢰할 수 있도록 의견이라고 하면 감사 보고서에 표명되는 표현 방식입니다. 그래서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 이렇게 의견을 표명하는 거죠. 자, 오른쪽에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내용이 쭉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각자 한번 읽어보셔도 돼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 보시고 넘어가셔서 1-6페이지 가보시면 동그라미 2번부터 5번까지 쭉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다 읽히실 거고 인증 대상을 보면 두 번째 문단에 재무감사, 우리 재무제표 감사라고 하면 회사가 제시한 재무제표가 인증 대상. 동그라미 3번 적합한 준거 기준을 보면 재무제표 인증 대상을 만드는 기준점. 그래서 한국재택 국제회계 기준 또는 일반기업 회계 기준 이런 거 다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 충분하고 적합한 거는 충분한 거는 이제 양적인 측면, 적합한 건 질적인 건데 자세한 건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모르는 단어 있거든요. 뭐 전문가적 의구심 이런 거는 오늘 배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증보고서죠. 자, 1-7페이지 가볼게요. 자, 오른쪽 가보시면 이게 실제로 언제 시험에 나왔냐? 2012년도에 나왔던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에 몇 개를 구멍을 뽕뽕 뚫어놨어요. 거기 표에 있는 것 중에 구멍을 몇 개 뚫어놓은 다음에 거기를 채우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왼쪽은 회계 감사 업무, 즉 우리 적극적 확신, 오른쪽은 검토 업무, 소극적 확신 이렇게 구분한 다음에 구멍을 채우세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오래된 문제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는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 밑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요것만 풀고 잠깐 쉴게요. 자, 이제는 문제를 좀 푸는 스킬을 제가 조금씩 중간중간에 섞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시냐면 여러분들의 회계감사 문제, 기출문제를 보시면 이제 알겠지만 내용이 쭉 길게 나옵니다. 보통 앞에 내용이 엄청 길어요. 제 교재 중에 이제 11개년 기출풀이라는 교재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 보면 이제 매 연도별로 이제 기출문제가 정리되어 있는데 그거 보셔도 되고 아니면 기출문제를 따로 제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그거 출력해서 보셔도 되는데 문제를 보시면 앞에 내용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거꾸로 가셔야 돼요. 일단은 내용은 나중에 보시고요. 거꾸로 쭉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내용이 뭘까? 그거를 캐치를 먼저 하시고 읽으셔야 돼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부터 쭉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자, 근데 마지막부터 올라갑니다. 주장 2가 있고 주장 1이 있고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보니까 이게 질문이네요. 이렇게 직접적인 발문을 여러분들이 캐치하는 겁니다. X회계법인이 감사 의견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고르고 근거를 서술하시오. 당연히 여기 어떻게 되겠어요? 제공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결국 어떻게 보면 얘는 객관식 문제예요. OX 문제죠. 자, 그럼 딱 보면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위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겠어요? 이 감사 의견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대한 인증 대상에 대한 얘기가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읽으시면 여러분들 그 독해 효율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딱 볼게요. 자, 생명과학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A는 주식을 상장할 것을 준비하고 있고 보니까 생명과학 업종의 특성상 현재보다는 미래의 성장 가능성의 주식가치 비용이 크다고 판단하고 향후 3년간의 추정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회계법인에 감사를 냈다. 3년간의 추정 재무제표 이런 거 체크하시는 거죠. X회계법인은 A의 향후 3년간의 추정 재무제표에 대해서 감사 의견을 제공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는데 제공할 수 있냐 없냐. 인증 대상이 과거 재무제표가 아니라 추정이래요. 추정이라고 하면 미래 재무제표죠. 자, 그래서 미래 재무제표에 대해서 적극적 확신을 제공할 수 있냐? 자, 제가 볼 땐 이거는 정답이 있으면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명문상으로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 어느 걸 쓰든 근거만 잘 쓰시면 둘 다 맞을 것 같아요. 자, 가볼게요. 일단은
제공할 수 있다 측면에서 한번 써볼게요. 즉 여기서 보면 주장 2죠. 자, 주장 2를 서술하려면 우리는 뭘 얘기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인증 업무의 구성 요소 요거를 만족하면 뭐가 가능하다?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뭡니까? 지금 인증 대상 이미 나왔어요. 자, 이때 내가 감사 보고서를 제공하려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있어야죠. 이 재무제표에 대한 준거 기준, 그리고 내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할 수 있다면 가정을 붙여야 됩니다. 있다면 가능하겠죠. 실제로 정답은 요겁니다. 예, 정답은 우리 인증 업무 개념책에 나와 있긴 해요. 자, 근데 요것도 주장 1도 제가 볼 땐 써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논거를 잡아가느냐, 얘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추정 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요건 할 수 있겠죠. 갭에 따라서 작성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뭐가 안 되냐? 증거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과거 사건의 결과예요. 과거 사건의 결과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 수집이 불가능하다, 어렵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증 업무의 구성 요소 중 증거 항목을 충족시키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 확신, 감사 의견을 제공할 수는 없다. 뭐 이렇게 써도 되겠죠. 아니면 조금 더 내가 보수로 쓰겠다. 그러면 감사 의견은 아니지만 조금 더 낮은 수준, 검토 수준으로는 제공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고요. 요거는 제가 볼 때 조금 열려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거기 7페이지 밑에 나와 있긴 해요.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하죠. 우리의 범위가 아니에요.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엔 주장 1도 맞을 수 있다라는 거죠. 시험 범위가 아니고 추정재무대표 검토무 기준이라는 게 별도로 있어요. 우리 한국국민회계사 협회에서 준 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적었는데 여기도 물론 뭐가 필요하다? 가정이 필요합니다. 가정. 네. 할 수도 있죠. 뭐뭐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요게 필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증 업무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 포인트가 뭐다? 구성 요소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인증 업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게 캐치할 점이죠. 자, 그러면 잠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